안녕하세요. HLB 공지사항에 리버세라니 논문이 4개가 발표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 내내 봤던 것은 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를 짚어드리면은 DCR이 78%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요 간 쪽인데요. 중요한 거를 일단 먼저 보면요.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12개월 생존율이 7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라인 2차 치료제로는 68%가 나왔고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한 건데 아파티닙이랑 컴렐리주맙을 컴비네이션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PD-1 면역 항암제가 되겠고 3세대고 얘는 2세대 항암제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티닙은 리보세라닙이라는 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PD-1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티닙은 VEGFR2 티로신키나제 이니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에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2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더마이즈가 되어 있지 않고 오픈 라벨 멀티센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HCC에 관해서 이제 한 건데요. 여기 이제 트리먼트 나이브라는 말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퍼스트 라인으로 이제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다가 보면은 여기에 뭐 ORR 34%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뭐 95% CI하고 뭐 숫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CI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해서 C랑 I를 합쳐서 CI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lower limit이 있고 upper limit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면요. 여기에 그 로어 리밋이 있고 어퍼 리밋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23에서 46 사이. 그래서 저 이제 신뢰 구간은 뭐냐? 모수가 실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보면 요거의 모수가 아닌가? 여기서 조사한 환자들 대상이 모수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환자들은 샘플링을 한 거죠. 이게 전체 다른 환자들 모두를 다 한 게 아니라 일정 그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뽑아가지고 임상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샘플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수의 범위를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그 집단 전체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샘플링된 데이터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요 CI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모수가 실제로 이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가 이제 CI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컨피던스 이너벌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이고요. 여기 컨피던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 수준인데요. 이거는 이제 퍼센트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95% 신뢰 수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문조사 대선 주자 지지도 그런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95% 신뢰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 컨피던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이랑은 이제 좀 다른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둘에 또 어떤 관계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뭐냐면은 신뢰 수준. 얘는 이제 로어 리밋, 어퍼 리밋으로 되어 있고 얘는 그 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뢰 구간, 어떤 구간 안에 95%로 포함될 확률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신뢰 구간이라는 구간 안에 95%로 그 모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23에서 46 사이에 모수가 95% 확률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뢰 수준은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이너벌은 요거 구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3이라는 게 ORR이잖아요. ORR이 여기에 있는 확률이 95%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알아두면 좀 좋긴 한데요. 관측 개수가 여기 N, 그러니까 샘플이 4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션스라고 했을 때는 40명이 인롤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ORR 같은 경우에 아까 어떻게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75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그 20이 나왔는데 그 모표준 편차는 모르잖아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통계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대 샘플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30개 이상이면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CI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Z스코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95% 컨피던스 레벨은 신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95%를 많이 쓰죠. 그때 Z스코어가 1.96입니다. 1.96은 이제 많이 이제 봤을 텐데 자, 이걸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이제 그 평균이 아까 위에서 봤듯이 175가 나왔었잖아요. 요렇게 계산합니다. 요거 섞여 있지만은 분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 플러스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요게 이제 175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175 플러스, 그 다음에 Z스코어는 1.96이었잖아요. 이게 95% 신뢰 수준이었고요. 만약에 뭐 다른 거라면은 이런 것들을 다른 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95% 신뢰 수준을 쓸 거기 때문에 1.96을 각각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다가 위에 게 표준 편차였죠. 우리가 이제 20을 쓰게 되고요. 모표준 편차 모르기 때문에 샘플 표준 편차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20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개수를 써주는 겁니다. 개수.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요게 개수가 많아지면은, 샘플링 된 게 많아지면은 요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실내 구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 작아지게 되죠. 이 n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많은 샘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수록 실내 구간은 더 짧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키를 구했죠. 키에 관련한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앱스트랙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거 구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아까 구했던 요 175가 그 168, 그리고 이제 181, 168에서 181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 모집단 평균은 뭐 169일 수도 있고요. 뭐 180일 수도 있고, 뭐 178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구간 안에 이제 95%.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신뢰 구간이 좁을수록 모집단 평균 추정치가 정확해지죠. 요게 사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까 봤듯이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n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5개 뽑았을 때, 요건 10개 뽑았을 때, 150개 뽑았을 때 CI 구간을 이제 구한 건데, 굉장히 이제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받으면 길이. 요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거의 점이죠.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150 그 개수를 늘리면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 175 풀마 6.2라고 적혀 있는 것을 풀어서 쓰면은 168.8, 181.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저렇게 풀어 쓴 게 요겁니다. CI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5할날이 34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으로 신뢰 구간은 23.3에서 46.4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그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22.5 나왔죠? 95% 신뢰 수준에 CI가 15.4에서 31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 PF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OS도 이렇게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정리하면요, 5할날이 34가 나왔죠? 22. 그래서 HB 홈페이지에 보면은 5할날 그 퍼스트 라인이 34였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인이 22였고요. 그 다음에 MPFS도 여기 보면 5.7개월, 그 다음에 5.5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도 정리를 해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안정성은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고, 1차 해체에서 모두에서 유효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캄레니 주막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비너스라는 뜻이 있죠. 인트라는 이제 안이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를 말할 때 인트라비너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리버세라닙은 이제 입으로 먹는 거지만은 그 PD1, 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